안녕하세요. 여러분의 계량경제학 길잡이, 경제학장 박사입니다. 스톡앤왓슨 계량경제학. 오늘은 제7장인데요. 우리가 다중회귀 분석을 딱 돌렸는데 이 결과 과연 믿을 수 있을까요? 바로 그 신뢰도를 판단하는 핵심 도구, 가설검정과 신뢰구건에 대해 아주 명쾌하게 파헤쳐보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마치 탐정처럼 이 5단계를 따라가 볼 건데요. 먼저 우리가 얻은 결과가 진짜인지 한번 의심해 보고요. 다음엔 그 개수를 통계라는 법정에 세워볼 겁니다. 그리고 T 통계량과 P값이라는 결정적 증거를 살펴보고 신뢰 구간이라는 또 다른 관점도 알아볼 거예요. 마지막으로는 실제 데이터를 가지고 이 모든 걸 직접 적용해 보겠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질문부터 시작해 볼까요? 우리가 회귀 분석을 통해 힘들게 얻어낸 이 숫자, 바로 회귀계수 말이죠. 이게 과연 진짜 의미 있는 신호일까요? 아니면 데이터 속에서 우연히 만들어진 잡음에 불과할까요? 모든 분석은 바로 이 질문에서부터 시작됩니다. 네, 바로 이겁니다. 우리가 발견한 이 효과, 진짜야? 아니면 그냥 우연의 일치야? 이 근본적인 질문에 답하는 과정. 이게 바로 가설검정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이 질문에 답하기 위해서 우리는 이제부터 통계적 재판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궁금해하는 개수 하나를 피고인석에 딱 앉히는 거죠. 이 재판의 첫 번째 절차가 바로 가설 설정입니다. 모든 재판은 무죄 추정의 원칙에서 시작하잖아요. 통계학에서도 똑같습니다. 이걸 귀무가설이라고 부르는데요. 일단 기본 입장은 이 변수, 이 용의자는 아무런 효과가 없다고 가정하는 겁니다. 유죄를 입증할 아주 강력한 증거가 나오기 전까지는 말이죠. 그래서 재판의 쟁점은 아주 명확해집니다. 여기 수식을 보시면 귀무가설, 즉 H0는 이 개수의 진짜 효과 베타 J는 0이다. 다시 말해 무죄라고 주장하고 있어요. 반면에 대립가설 H1은 아니다. 효과는 0이 아니다. 즉 유죄라고 팽팽하게 맞서고 있죠. 자, 이제 이 대결의 승패를 가를 증거를 찾아 나서야겠죠. 유죄냐 무죄냐를 가를 결정적인 증거 두 가지를 소개합니다. 바로 T통계량과 P값, 계량경제학 탐정의 필수 도구라고 할 수 있죠. 이 두 가지가 어떻게 우리의 용의자를 신문하는지 지금부터 자세히 한번 뜯어보겠습니다. 자, 이 수식 7.2가 바로 T통계량인데요. 이게 정말 핵심 중에 핵심이니까 집중해 주세요. 이걸 아주 쉽게 말하면 신호 대 잡음 비율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분자를 한번 보시죠. 베타 햇은 우리가 데이터에서 추정한 효과의 크기, 즉 신호입니다. 여기서 귀무가설이 주장하는 값인 0을 빼주죠. 그리고 이걸 분모에 있는 SE, 즉 표준오차로 나눠줍니다. 이 표준오차는 우리 추정치가 얼마나 불확실한지, 즉 잡음의 크기를 나타내거든요. 결국 T통계량은 이 잡음 대비 신호가 얼마나 강한지를 딱 하나의 숫자로 보여주는 겁니다. 그렇다면 핵심은 아주 명확해지죠. T통계량의 절대값이 크다는 건 무슨 뜻일까요? 맞습니다. 잡음, 즉 불확실성에 비해서 신호, 즉 우리가 발견한 효과가 압도적으로 강하다는 뜻입니다. 이것이야말로 효과가 없다고 주장하는 귀무가설을 무너뜨릴 수 있는 아주 결정적인 증거가 되는 겁니다. 자, 두 번째 증거는 P값입니다. 이 수식 7.3이 좀 복잡해 보이지만 그 의미는 생각보다 간단해요. P값은 한마디로 이게 얼마나 희귀한 일인가를 나타내는 척도입니다. 즉, 만약 귀무가설이 정말 맞다면, 그러니까 아무 효과가 없다면 우리가 지금 본 것 같은 이 강력한 T통계량이 순전히 우연만으로 나타날 확률이 얼마나 될까? 이걸 계산하는 거죠. 만약에 이 확률, 즉 P값이 아주 낮게 나왔다고 해보죠. 예를 들어 0.05, 즉 5%보다도 작게 나왔어요. 그럼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와, 이런 일이 우연히 일어날 확률이 5%도 안 된다고 이건 우연이 아니야 라고 판단하고 무죄 추정을 뒤집는 거죠. 바로 귀무가설을 기각하고 판결을 내리는 겁니다. 땅땅땅, 이 변수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효과를 가진다. 지금까지 가설검정이 유죄냐 무죄냐 하는 흑백 논리로 접근했다면 이번엔 좀 더 넓은 시야를 가져보겠습니다. 바로 신뢰 구간인데요. 이건 개수의 진짜 값이 존재할 가능성이 높은 범위를 제시해주는 또 다른 아주 강력한 분석 도구입니다. 95% 신뢰 구간은 바로 이 수식으로 만듭니다. 생각보다 간단해요. 우리가 추정한 개수, 베타 햇 J, 베타 햇을 가운데에 딱 놓고 그 값에다가
표준 오차의 약 1.96배를 더하고 뺀 값으로 양쪽에 울타리를 쳐주는 겁니다. 이렇게 만들어진 범위 안에 우리가 정말로 알고 싶어하는 모집단의 진짜 개수값이 있을 거라고 95% 확신할 수 있다는 뜻이죠. 여기서 아주 중요한 통찰을 얻을 수 있는데요. 만약 우리가 만든 이 신뢰 구간 안에 0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면 어떨까요? 그건 효과가 없다. 즉, 값이 0이다라는 시나리오가 우리가 95% 신뢰하는 범위 바깥에 있다는 강력한 증거가 됩니다. 결국 이건 5% 유의 수준에서 귀무가설을 기각하는 것과 정확히 똑같은 결론을 다른 각도에서 보여주는 셈이죠. 정말 멋지지 않나요? 좋습니다. 이제 이론은 충분히 봤으니까 실제 데이터를 가지고 직접 재판을 한번 열어보죠. 캘리포니아 학군 데이터를 사용해서 영어 학습자 비율 PCTEL이라는 변수가 과연 시험 점수에 정말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지 직접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분석 결과가 나왔습니다. 영어 학습자 비율, 즉 PTL의 개수는 마이너스 0.650, 표준 오차는 0.031로 나왔네요. 마이너스 값이니까 뭔가 부정적인 영향이 있는 것 같긴 한데 과연 이 마이너스 0.650이라는 숫자가 통계적으로 의미 있는 진짜 신호일까요? 아니면 그저 잡음일까요? 한번 판단해보죠. 자, 재판 절차대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1단계, 귀무가설 설정. 피크초엘의 효과는 0이다. 2단계, T통계령 계산. 추정치 마이너스 650을 표준오차 0.031로 나누면 와, 계산 결과가 무려 마이너스 21.0이 나옵니다. 3단계, 판정. 이 값의 절대값 21은 우리의 유의 수준 5%의 기준점인 1.96을 압도적으로, 정말 압도적으로 넘어섭니다. 4단계, 최종 결론. 귀무가설을 강력하게 기각합니다. 즉, 영어학습자 비율의 부정적 효과는 통계적으로 매우 유의미하다고 판결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여기에 만약 새로운 용의자를 추가하면 어떻게 될까요? 학생 1인당 교육 지출, expenditure이라는 변수를 추가해서 분석을 다시 돌려봤습니다. 여기 회기식 7.6의 결과를 한번 보시죠. 새로운 증거가 나왔습니다. 아주 흥미로운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번에 추가한 학생 1인당 지출 변수의 T통계량은 0.60에 불과합니다. 이 값의 절대값은 기준점인 1.96을 넘지 못했죠. 따라서 우리는 이 용의자에 대한 귀무가설을 기각할 수 없습니다. 판결은 증거불충분. 이 데이터만으로는 교육 지출이 시험 점수에 유의미한 영향을 준다고 말할 수 없는 거죠. 모든 변수가 다 주인공은 아니라는 아주 중요한 교훈을 얻을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용의자를 한 명씩, 즉 개수를 하나씩 개별적으로 심판해왔습니다. 하지만 만약에 이 용의자 그룹 전체가 다 범인이 아니다 와 같이 여러 개수의 효과를 동시에 한꺼번에 검정해야 한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바로 이런 단체 재판에 필요한 도구가 결합가설 검정입니다. 이럴 때는 우리가 지금까지 썼던 T통계량이라는 돋보기가 아니라 F통계량이라는 좀 더 넓은 그물을 사용하게 되거든요. 이 내용은 다음 분석에서 더 깊이 한번 파고들어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T검정과 신뢰 구간이라는 아주 강력한 도구를 통해서 회귀 개수 하나하나의 의미를 심층적으로 분석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이제 여러분은 어떤 분석 결과를 보더라도 그 숫자가 진짜 신호인지 아니면 그냥 우연한 잡음인지 판단할 수 있는 날카로운 눈을 갖게 되셨을 겁니다. 하지만 현실의 문제는 종종 여러 변수가 복잡하게 얽혀 있죠. 하나의 변수가 아니라 변수들의 조합이 중요할 땐 과연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 해답인 F검정의 세계는 다음 시간에 함께 탐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